안녕하세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학생 여러분. 저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지구과학교사 이윤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전문 과목으로 지정된 고급 지구과학이라는 교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급 지구과학은 전문 과목으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일반계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은 하지 않고 일부 소인수 교육과정 혹은 공동 교육과정 등에서 운영되는 교과입니다. 내용 소개에 앞서 고급 지구과학 교과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교과서의 머릿말을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머릿말에 보시면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고급 지구과학은 우리나라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새롭게 집필된 교과서이다. 그러므로 이 교과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구과학 교과보다 내용 수준이 조금 높고 대학의 일반 지구과학 교재보다는 내용 수준이 약간 낮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고급 지구과학 교과서의 모든 내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내용 영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구과학 교과보다는 내용 수준을 높이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의 일부분은 지구과학 전공 교과와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학의 일반 지구과학 교재보다는 내용 수준이 약간 낮지만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부 내용 및 수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공서의 내용을 참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교과서는 고등학교 지구과학의 수준 높은 과학 개념 형성을 위해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하고 탐구 능력을 기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지 수준 및 교육 환경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용 영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 지구과학은 크게 고체 지구과학, 유체 지구과학, 우주과학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역별로 모든 내용을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 학생들 수업에 적용한 실내 위주로 몇몇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체 지구과학입니다. 고체 지구과학은 지구의 모양과 내부, 지구의 역장, 지구 구조론, 광물의 성질, 암석의 특징과 분류, 지질 시대, 한국의 지질, 에너지 자원과 재해까지 총 8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원인 지구의 모양과 내부에서는 지구의 모양과 지진파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교과서 그림입니다. 소단원 아래에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학습 목표의 기술 방식을 보시면 무엇을 알아보자 라는 형태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1단원인 지구의 모양 부분에서 지구 타원체와 지오이드 관련 내용을 다루며 타원체의 개념과 편평도 및 지오이드의 물리적 개념을 정의하고 육지와 바다, 지하 물질 분포에 따른 지구 타원체와 지오이드의 모양을 비교하여 나타내는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2단원인 지진파와 지진 발생 기구에서는 알기 쉬운 지구 물리학 내용을 일부 참고하여 수업을 구성하였는데요. 지진의 발생 원인을 탄성 반발설로 설명하며 실제 수업에서는 탄성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하여 탄성 한계를 초과한 경우 취성 변형, 연성 변형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지진파 관련 성취 기준에서는 지진파의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고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각의 두께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다소 간단하게 기술되어 있지만 교과서에는 탄성계수의 정의 및 종류를 나타내고 있으며 최적 탄성계수와 전단계수를 정의하고 이것으로 P파와 S파의 속도를 정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에서처럼 지진 관측소의 남남동 방향에 위치한 지진으로부터 실체파와 표면파가 진행되는 지진 기상을 해석합니다. 지진파의 위상은 P파와 S파가 모두 매질 경계에서 모드 전환에 의해 생성됨을 들어 종파와 횡파 위상들의 파선을 소개하고
위로부터 주시곡선을 해석하여 지구 내부의 속도 분포를 추론하는 활동을 합니다. 3단원에서는 직접파와 임계굴절파 관련된 내용이 소개됩니다. 교과서상에서는 임계굴절파의 주시와 교차 거리, 이로부터 지각의 두께를 구하는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고 수식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차시를 수업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제공하여 이들 수식을 함께 유도해 보는 활동을 갖고 있고요. 다만 교과서상의 반사파, 여러 수평 경계면, 경사 경계면에서의 지진파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직접파와 임계굴절파만을 이용한 임계거리, 교차거리, 지각의 두께 결정 정도까지만 소개되어 있어서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 정도만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실제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한 지진파 부분 학습지의 일부입니다. 실제로 지구 내부의 속도가 일정한 경우와 깊이에 따라 속도가 증가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실체파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종파의 이동 경로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지진파 탐사 부분인데요. 여기에서는 임계굴절파의 의미를 다루고 발생한 지진으로부터 관측소까지의 주시를 T1, T2, T3로 나누어 이를 주어진 물리량으로 수식을 유도하여 진원으로부터 관측소까지의 거리인 x와 주시 t 사이의 관계식으로 나타냅니다. 학습지 가운데에 보시면 여백이 있는데 이 여백 부분에 학생들이 수식을 유도할 수 있게끔 안내합니다. 또한 유도한 수식에서 x 앞에 v2분의 1이라는 기울기의 의미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이것을 맨 아래쪽에 있는 주시곡선에 나타내도록 하는데 이때 임계굴절파가 임계거리보다 먼 거리에서만 관측됨을 이용하여 주시곡선에 표현하게 합니다. 교차거리의 수식을 1층의 속도, 2층의 속도, 지각의 두께로 유도하고 이로부터 지각의 두께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얻어내는 활동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탐구 활동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피파의 도착 시간과 주행 시간을 나타낸 표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엑셀 파일의 값을 채워 놓은 뒤에 분산형 차트를 입력해서 실제 기울기를 구해보고 지각의 두께를 구해보는 탐구 활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파트인 지구의 역장 부분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지구과학 교과서에서는 지구과학 2 교과에서 위도별 만류인력과 원심력의 합력으로 표준 중력을 정의하며 단진자를 이용한 중력의 측정,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과 표준 중력을 뺀 값 정도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더하여 고급 지구과학에서는 중력 보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프리에어 보정과 부계 보정, 지형 보정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관련 수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수식이 유도되는 과정에 대한 언급이 없이 소개만 하고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중력 보정과 중력 이상 등 지구의 중력장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중력 이상 분포를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의 성취 수준까지는 도달하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중력 이상 부분을 수업 중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고급 지구과학 교과서 상에서도 프리에어 보정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제시가 되어 있지만 알기 쉬운 지구물리학 전공서 내용을 참고하여 질량 초과와 질량 부족 지역에서 얻어진 프리에어 이상의 형태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는 활동을 수업 시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계 보정의 경우에는 교과서상에 너무나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교과서 내용만으로는 학생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알기 쉬운 지구물리학 전공서에서 다루는 육지에서의 부계 중력 이상과 바다에서의 부계 중력 이상 내용을 학습지로 제공하여 수업에 이용합니다.
해수면 기준으로 콘크리트와 물의 밀도 차에 해당하는 무한판으로 가정하여 바다에서도 일종의 부계 보정 적용이 가능함을 들어 실제로 학생들과 그 값을 구하고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학생들과 함께 수업하는 내용의 깊이와 양에 따라서 수업 시간에 함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은 일부 과제로 남겨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 수업에 사용했던 PPT 슬라이드입니다. 수식 유도는 칠판 판서로 하기도 하고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해서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받기도 하지만 그래프를 해석하는 부분은 함께 보며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고 전달력이 높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PPT 수업 자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3단원인 지구 구조론은 판 구조론, 판 경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지질 현상, 플룸 구조론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 기준으로 지구과학 원 교과에 나오는 영역으로 내용이나 깊이에 있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지구과학 원이나 2에 나오는 내용 영역이 반복되거나 심화 수준이 그리 깊지 않은 단원들도 존재합니다. 암석의 특징과 분류 단원에서는 지구과학 원이나 2에 나오는 내용에 더하여 몇 가지 내용이 추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성암의 경우에는 화성암의 화학 조성에 의한 분류와 광물 조성에 의한 분류인데 특히 QAP 다이아그램의 경우 해석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아서 가볍게 내용을 다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변성암의 경우에는 성취 기준에 변성암을 분류하고 변성 광물의 종류와 변성 광물의 조합을 통해 변성작용을 유추할 수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고 평가 기준의 상중하 중에서 상 부분에는 변성상에 따른 변성작용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어서 그림에 나오는 정도의 변성상 영역에 대해서는 수업 중에 함께 다루어 봅니다. 변성 광물과 변성상에 대해서 소개하고 고압의 환경이나 지표 부근의 저압 고온 환경에서는 어떠한 변성상이 나타날 수 있는지 정도만 다루고 있습니다. 지질시대와 한국의 지질 부분은 지구과학 2에 나오는 내용 수준과 대부분 일치하는 정도이고 약간의 심화학습 정도를 다룰 뿐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고체 지구과학 영역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지진파, 중력장, 화성암과 변상암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광물의 결정계 부분의 결정축과 결정계 내용을 학생들과 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광물의 성질 부분의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광물의 결정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정도로 기술되어 있지만 교과서에 결정축과 축각에 의한 6전개의 분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체 지구과학 부분입니다. 고급 지구과학에서는 해양학보다는 주로 대기 관련 내용과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체 지구과학 부분 중 대기 관련 내용은 대기와 해양에 작용하는 힘들의 평형 관계 등의 내용을 다룰 때 대기과학 개론서를 참고하여 수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3단원인 시공간 규모별 주요 현상의 와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기와 해양에 작용하는 힘 단원의 학습 목표는 대기와 해양은 서로 끊임없이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정력학 평형의 관계를 이용하여 대기압과 대기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 정량적으로 알아보자입니다. 학습 목표에 따라 여러 힘들을 수식을 이용해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1단원에서는 압력 경도력, 전향력, 원심력, 중력, 마찰력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으며 교과서에 제시된 수식을 그대로 수업에 이용을 해도 되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더 상세하게 수식 유도를 함께 해보고 있습니다.
수평 방향의 운동 단원에서 지균풍과 지형류를 정의하고 밀도가 다른 층이 존재하는 해양에서 유속을 계산하기 위하여 마귤러 방정식을 도입합니다. 경도풍의 경우 수식 조건에 따라 정상 고기압, 정상 저기압 등을 정의하는데 수식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양과 대기 운동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와도에 대한 내용이 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취 기준에서 또 보시면 와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평가 준거 성취 기준에는 대기와 해양에 작용하는 힘들을 설명할 수 있고 절대 와도와 상대 와도의 개념을 적용하여 베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대기에 작용하는 힘들의 평가 기준으로는 지균풍, 지형류, 경도풍, 경도류, 에크만층에서 유체의 운동에서 관련된 힘의 평형을 수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대기와 해양에서 지상풍과 에크만 수송의 생성 기작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업을 구성할 때 교과서에 나오는 순서대로 하기도 하지만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내용의 순서를 바꾸기도 합니다. 또 고급 지구과학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에 대기의 성층과 특성 단원이 있는데요. 이 단원에서는 대기 중에서 대기 중의 수증기에서 그 대기 중의 수증기량을 표현하는 방법을 혼합비와 비습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대기 연력학 단원에서는 대기 연력학을 이해하고 대기 중으로 열과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자라는 학습 목표에 따라 기체 상태 방정식, 연력학 법칙, 단열 변화, 단열 기온 감률에 대하여 수식으로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이나 수식이 생략된 부분은 대기과학 개론서를 참고하여 수업 자료를 제작합니다. 성취 기준의 평가 기준에 대기 연력학의 관점에서 대기의 성층과 특성을 말할 수 있고 라고 간단히 제시되어 있으나 교과서상에는 내용이 다소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그 내용을 가감하여 수업하기도 합니다. 대기 성층의 특성 단원에서는 단열 선도에 대해서 다루게 되는데요. 여기서 스큐티 로그핏 단열 선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스큐티 로그핏 단열 선도를 나누어 주고 각 등치선의 의미부터 여러 가지 온도를 정의하는 방법, 응결 고도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에서도 스큐티 로그피 단열 선도를 이용하여 대기의 안정도를 이해하고 안정층과 불안정층을 구분하여 상승 응결고도, 대류 응결고도, 자유 대류 고도의 의미와 차이점을 발표할 수 있다 정도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과 단열 선도를 가지고 연습을 한 뒤에 단열 선도 해석하기라는 탐구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기온값과 이슬점을 단열 선도에 표시하고 각 구간의 안정도를 판단해 보는 활동을 해볼 수 있고요. 상대 습도, 여러 가지 응결 고도 등을 단열 선도상에 나타내고 그 값을 읽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학 부분은 지구과학 2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기조력, 조석과 지구 자전 부분을 다루고 있고 지구과학 1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해수의 물리적 성질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증 음파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나오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리 어렵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과학 단원입니다. 우주과학 단원은 중단원이 10개로 가장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고급 지구과학에서 새롭게 배우게 되는 내용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에서 다루었던 천문학 영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먼저 첨부의 이해 단원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려워하는 단원인데요. 먼저 좌표계 부분은 지구과학 2에서 다루는 것처럼 지평 좌표계와 적도 좌표계를 다루고 있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인한 별과 태양의 일주운동과 연주운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천체의 운동에 대해서 다룰 때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도 스테라리움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설정해서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천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가능한 프로그램이고요. 시간의 빠르기를 조절하면 천체의 일주 운동도 함께 확인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표계 부분은 학생들이 관련 문제를 많이 풀면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히 알아가는 것 같은데요. 고급 지구과학에서 이에 더불어 나오는 내용이 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취 기준을 보시면 시각에 따른 천체 이동을 설명할 수 있으며 항성일, 태양일, 항성시, 남중한 별의 적경으로부터 항성시를 구하는 방법, 시태양시, 평균 태양시의 개념, 균시차의 발생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교과서에는 관련 내용이 아주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주과학 영역 중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시간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추가 학습지를 제공해서 관련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내용과 관련 있는 문제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학습한 개념을 문제에 적용시켜보는 활동을 실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취 기준에는 균시차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교과서에는 균시차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 내용은 학습지를 이용해서 학생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균시차 관련 부분도 균시차의 개념, 발생 원인만 살펴보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내용의 가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눈 이후 단원부터는 새롭게 소개되는 내용도 있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눈에서는 천체 망원경을 광학, 전파, 우주 망원경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원리와 특징 등을 학습합니다. 성취 기준상에서는 천체 망원경을 조작하여 천체를 관측할 수 있으며 라고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할 때는 학생들과 함께 굴절, 반사 망원경 등을 설치하고 조작하는 방법을 함께 실습해 보기도 합니다. 행성과 태양계 내 작은 천체들 단원에서는 태양계의 행성을 외행성과 내행성,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표면과 구조, 대기 성분과 특징을 비교해 봅니다. 외소행성, 해성, 소행성, 유성과 운석 등 태양계 내의 작은 천체의 형태, 종류와 기원 등을 설명합니다. 별의 특성 단원에서는 성취 기준에 따라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복사 플럭스, 거리, 그리고 대기 소강 등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별의 스펙트럼을 통해 별의 화학 조성과 다양한 물리량을 추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되어 있어 관련 내용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천문학 뒷부분 내용 영역을 보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구과학 1과 지구과학 2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새로 접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고급 지구과학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전반적으로 볼 때 고체 지구과학, 유체 지구과학, 우주과학 내용 중 수식을 도입하고 그 값을 정량적으로 알아보는 부분들이 많았고 교과서상에는 이들 내용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해진 수업 시간 내에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내용을 가감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특정 영역에 대해서는 때로는 교과서 내용보다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따라서 학생들이 심도 있게 배우는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면에 보이는 제 이메일 주소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급 지구과학 영역 전문 교과 운영 현황 및 사례 공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